예, 방금 소개받은 안윤기 변호사입니다. 금요일인데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저는 하도급법 위반 사례 분석 및 점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한 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꼭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최근 동향하고 신기열 판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업종별로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로 아마 제조업이나 아니면 건설업과 관련해서 이제 하도급법 위반이 많이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업종 위주로 해서 위반 사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걸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어떤 사항들을 좀 점검해야 되는지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정위 조사나 조정 절차에 관한 대응 방안,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수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기본 과정도 수강을 하신 거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 과정하고 이어가지고 좀 이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과정에서 약간 언급됐던 내용들도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동향 심결 판례 소개입니다. 이게 매년 공정위는 업무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갖고 업무 계획에서 올 한 해 동안 각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연말이 되면은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업무 계획을 세웠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업무 진척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범자인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런 업무 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혹시 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또 뭔가를 뭔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강의 드릴 때 이렇게 업무 계획을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업무 계획을 보시면 이제 산업 구조나 유통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불공정 하도급 문제 실태를 점검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명백하게 밝힌 거예요. 제조업 분야 중에 자동차 업종 분야는 하도급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 과거, 특히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 하도급법 이슈들이 위반이 문제됐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스터디를 하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할 만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고려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몸담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건설 자동차 분야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또 부당한 하도급 결정, 감액, 기술 탈취 행위에 엄중 제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뒤에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러니까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감액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도 많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했고 또 판단을 했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선례도 많이 좀 쌓여 있고 조사도 많이 이루어졌던 영역들인데, 최근에 이제 와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야는 이 기술 탈취라는 부분입니다. 기술 탈취는 지금 한 3, 4년 정도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계속 모든 정부 부처가 기술 탈취 이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공정위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특허청, 산자부, 그 다음에 뭐 검찰, 공정위 이런 여러 유관기관들이 기술 탈취 행위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협력업체하고 거래할 때 과연 뭔가 기술에 해당할 수 있는 뭔가를 받게 되고 그거를 잘못해서 쓰게 될 경우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기업 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거는 그 대기업 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이제 법이 최근에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법을 정했으니까 이제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마련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밝힌 거고, 다음으로는 신속한 분쟁 해결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제 공정거래 사건에 있어서 공정거래 사건이 좀 민사 분쟁 성격을 좀 가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 조정원 산하의 뭐 분쟁조정협의회라는 걸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정 사건이 지금 한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조정원 인력들도 매년 엄청나게 채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죠. 이게 ADR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데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하다가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요. 그러면 그 분쟁 조정 절차는 스톱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법이 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 지금 이 협력사하고 분쟁을 조정 절차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면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이거를 그냥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그 분쟁 조정 절차를 중단을 했는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절차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소송이 제기된 사건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제도를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공정위가 처분을 했던 사건은 위법성이 이미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공정위가 행정기관이 위법성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 절차를 통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 각하 사유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는 위법 판단을 했었어도 그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정책적 고려가 있다 보니까 그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조정원에 최근에 또 이런 제도도 도입이 돼요. 그 감정 절차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정 절차 도입되죠. 그 다음에 뭐 법원 절차도 중단시킬 수 있죠.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도 조정 대상에 포함을 하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어떤 수급사업자, 피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의 대리인이면 저도 굳이 법원을 안 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법원에 가면은 뭐 인지 때도 붙고 기타 입증에 있어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입증 부담도 들게 되고 하는데,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하면 공정위 조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도 상대방에 줄 수 있으면서 이런 실질적인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비슷한 형태의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조정 절차는 더욱 활성화될 거고 조정 절차가 많이 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 차원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시대적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